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드디어 1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캐나다도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캐나다는 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은 1.5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0.9라는 숫자와 1.5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듯이 1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2위와의 격차도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 뭔가 한국 사회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낳을 수 있는데 낳지 않는 거랑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지 못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한국의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언급한다기보다는 캐나다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복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한국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1명이라는 이 숫자가 무너지기까지 한국 사회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몇 개를 살펴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거 비용 문제, 두 번째는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고용 불안. 그 세 가지 문제가 좀 컸던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유로는 내 자신의 삶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혹은 이렇게 힘든 사회를 내 자식을 낳아가면서까지 내 자식에게 전가를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상기 언급한 정말 어떠한 하나 만만한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진 않고, 개선의 방향성을 잡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한국 사회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좀 끊을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캐나다는 얼마나 아기를 낳은 가정에게 지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는 어떤 복지 시스템을 가졌길래 아기를 좀 더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아기를 낳으면 캐나다 정부에서 CCB라는 유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한국과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마 만 6세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을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차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캐나다는 자녀가 유치원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그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 각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유아보조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버는 분은 유아보조금을 조금밖에 못 받고, 돈을 조금 버는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육아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한 가정에 두 부부가 일을 하고 있고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그 가족의 총 인컴이 35,000불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혜택은 한 달에 약 550불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그 가정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5,000불을 넘어서 7만불로 뛰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7만불 정도 버는 가정의 육아보조금은 한 달에 약 335불 정도를 정부로부터 수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가정의 수입이 7만불에서 이제 10만불, 1억으로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10만불 정도를 버는 가정의 자녀 양육수당은 약 220불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자녀에게 지급되는 육아 보조금이 전부 다 틀립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틀리다 보니 한 가정에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낳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육아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참에 내가 전업주부로 전향을 해서 아이를 한 명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2명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유아보조비의 2배를 받게 되는 그런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은 아프리카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보통 3명, 4명 정도는 기본으로 낳는데,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일을 나가지 않고도 거의
1,500불, 2,000불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전적인 걱정은 좀 내려놓고 아기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해 주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싱글맘, 싱글데디로 이제 아기를 키울 경우에도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육아 보조금에 조금 더 추가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육아 보조금의 금액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캐나다에서 아기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이 정책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야근이 별로 없고 눈치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육아라는 거를 공동으로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아기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누가 한 명이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아기가 아파서 회사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회사를 안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사회 저반에 깔려 있다 보니 이제 캐나다에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나눠가면서 아기가 아플 때마다 휴가를 쓰던지 아니면 연차를 쓰던지 그런 식으로 아기를 봐왔었는데요. 회사 분위기마다 조금은 이제 틀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캐나다 직장에서는 이제 아기 문제로 집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썼을 때 눈치를 주는 회사는 정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원이든 아니면 보스든 회사 사장이든 다 애를 키우고 맞벌이를 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자가 아기가 아파서 휴직을 내거나 휴가를 낸다고 해도 그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아기를 키우는 게 쉽고,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아기를 낳기 쉽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겠지만 야근이 거의 없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근해서 4시에 끝나든지 늦어도 5시에는 끝나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기를 어디다에 이제 맡기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이제 한국에도 이제 있는 시스템이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언급했던,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쓴다면 내 책상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상사 혹은 동료 직장에게 상당히 이제 눈치가 보인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캐나다에서는 육아휴직을 쓴다는 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연차 혹은 휴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으면 정말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권리이자 그런 제도라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기를 낳았는데 뭐 몇 달 있다가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한다, 정말 그게 더 이상할 정도로 여기는 확실하게 육아휴직이라는 게 잘 자리 잡혀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아버지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깊게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공무원 아니면 큰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거는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멀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정말 평범한 일이라서 그렇게 와이프랑 비슷하게 아버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정말 많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혜택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작년에 살짝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1년 정도만 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1년 혹은 약 2년 정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렇게 1년, 2년 이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받는 금액은 이제 동일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쉬면서 그 1년 금액을 받을지, 아니면 2년 가까이 쉬면서 그 1년 받는 금액을 2년치를 늘려서 나눠 받을지, 이제 그 선택만 하시면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맞게 쉴 수가 있는 또 그런 점도 이 캐나다의 저출산 문제를 좀 완화시키고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걱정을 하는
내가 혹시나 육아휴직을 하면 내 책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복귀 후에도 내가 좀 밀려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일 경우에 자기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그 빈 기간만큼, 예를 들어 1년이 빈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비는 만큼 내 포지션에 대한 사람을 1년 계약직으로 뽑아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아휴직을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내 자리에 대한 고용 불안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을 비록 가지만 내 보스나 혹은 직장 동료한테 미안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을 뿐더러 내가 휴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1년짜리 계약직이 일을 그만두고 제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업무 공백도 없을 뿐더러 남들한테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일도 없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누가 제시를 한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이 주거비용 문제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사원이 될 수도 있고 대리, 과장 혹은 부장 아니면 이제 그 관리직 이상인 분들도 이제 계실 수가 있는데요. 직원들끼리 서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연차, 휴가를 썼을 때 이제 서로 눈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부장님들 혹은 관리직 이상인 분들이 어떠한 직원이 그런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휴가나 연차를 냈을 때 눈치를 주지 않고 나 때는 다 그렇게 나와서 일했고 지금도 일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인드를 서로 조금씩 고쳐 나간다면 이제 아마 그러한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저희 스스로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더 상황이 나아지고 한국에서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